네, 안녕하세요. 네, 국어를 가르치는 이승모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단 조금 양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아무래도 사회적 상황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좀 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사실 이제 이 설명의 목적이 내신 분석 설명회예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저는 이제 강사를 시작하고 나서 사실 내신보다는 어쨌든 수능 수업을 위주로 많이 수업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식의 말씀을 좀 드려야 그래도 내신을 조금 더 신경을 쓸까라는 말에는 사실 조금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떤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 싶어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준비를 했어요. 어차피 제 다음에 이제 설명회 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뭐 각 학교별로 그리고 내신 좀 어떻게 해라라는 건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저는 수능을 가르치는 사람 시점에서 내신이 왜 중요한가라는 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려서 약간 당위성을 부여한다라는 느낌으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좀 들을 때 어떻게 들으셨으면 좋겠냐면 보통 이제 학생들이 고3 때는 이제 조금 결정이 빠른데 고2 1학기 내신을 하고 나서 내신을 버려야겠다라고 결정하신 분들이 좀 꽤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쨌든 고2 후반까지는 내신은 끝까지 좀 갔으면 좋겠다. 그 와중에 고3 때도 어쨌든 간에 EBS 수특이 거의 내신이니까 수능과 연관이 없지 않으니 어느 정도는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마음가짐만 좀 가졌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현장 설명회 때는 제가 이런 자료를 좀 배부를 했었고, 그래서 배부된 자료를 보면서 사실 보는 게 가장 좋지만 일단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자료가 없을 거기 때문에 제가 말로 좀 풀어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준비한 게 뭐냐면 작년에 이제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아이들 세 가지의 경우를 좀 같이 들었어요. 공통적인 경우인데 이 아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일단 주제는 이겁니다. 1년 함께 가능했던 것들. 근데 끝에가 점이 아니라 물음표인데 요 의미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앞에 이제 뭐 구구절절 후기가 있겠지만 일단 얘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올 때 저한테 6등급으로 왔어요. 6등급으로. 근데 이 아이가 어쨌든 1년 동안 국어 공부 열심히 해서 수능 때 1등급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되게 많이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치대를 이제 정시로 가게 되는 대단한 아이.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학생 같은 경우도 미수라는 아이인데 저한테 올 때 5등급이었는데 얘가 이제 수능 때 또 1등급을 받아줘서 홍대 미대를 이제 정시로 간 케이스. 이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이도 마찬가지로 6등급으로 왔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정시로 홍대 법대를 갔고 일단 2등급인데 100분위는 한 94% 정도. 나온 아이 세 아이에 제가 지금 후기를 이렇게 먼저 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잘난 척한다 아니면 뭐 그냥 뭐 저런 애들이 있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요런 포커스로 좀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 세 학생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올 때 애초에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국어 노베이스다. 그러니까 전혀 쉽게 말하면 어떤 국어에 대한 기본도 없고 내신조차 한 번도 준비하지 않았던 아이들이 일단 이 정도의 결과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이들이 정말 잘한 거고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제 작년에 현장 강의 하면서 뭐 제가 막 인원수가 막 엄청 많다 적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마 한 200명에서 300명 아이들에 가르쳤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한 200명에서 300명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중요한 건 이런 변화를 갖고 온 드라마틱한 변화를 갖고 온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냐라고 하면 저는 한 5명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수능 때 등급 오른 게 무슨 5등 5명이다 하면 저는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내신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정말 1년 동안 수능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드라마틱한 변화를 갖고 온 아이들은 300명 중에 5명이다. 라는 포커스를 잘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땅에서 헤딩하는 건 사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아요. 물론 이 아이들이 대단하긴 하지만 이런 아이들은 정말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걸 꼭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내신이 과연 어떤 식의 도움이 되느냐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일단 제가 수능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마찬가지로 이 자료에는 4개년 동안 수능의 등급컷과 오답률 베스트 10을 좀 실어놨어요. 실어놨는데 사실 이제 오답률 베스트 10을 정리된 자료를 보시면 좋겠지만 제 그냥 말씀으로 좀 그냥 들어보시면 아마 1위부터 10위까지 거의 다 요즘은 대부분 독서일 거예요. 거의 뭐 10위 중에 한 7개 내지는 많으면 9개까지 독서일 거고 그 상태에서 나머지 한두 개가 문법일 거고요. 오답률 베스트 10에 문학이 들어가는 경우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4개년 중에 한 2문제 정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단어를 보게 되면 당연히 요즘 수능의 등급이나 난이도는 독서가 결정하는구나 생각할 거예요. 그 와중에 내가 상위권 점수 받으려면 당연히 문법도 잘해야 되는구나 할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걸 이제 등급으로 좀 계산을 해보면 보세요. 예를 들어 작년 수능 보면 작년 수능 등급 컷이 91, 85, 뭐 77 이랬을 거예요. 이거를 오답률표랑 좀 연결해서 보면 결국 내가 91이라는 점수를 맞아서 1등급을 받으려면 결국 내가 문학 예를 들어서 오답률 베스트 10에 들은 문제 중에 어쨌든 3개까지는 틀려도 되지만 그 이상은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냥 단순 계산으로 하면. 그럼 마찬가지로 85점 받으려면 여기에서 한 4개, 3개 내지 4개 정도, 그리고 나서 77점 받으려면 3개 정도. 쉽게 말씀드릴게요. 오답률 베스트 10의 10문제는 결국 다 틀리면 3등급 컷 정도 나와요. 물론 시험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그냥 단순히 보였을 때 10개 안에 독서랑 문법만 들어간다 라는 걸 근시안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게 결국 3등급이라도 받으려면 문학이 받쳐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할게요. 좀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요즘 수능의 상위권 변별력은 분명히 독서가 좌지우지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독서까지 가려면 내가 독서 가지고 변별되는 수준에 이르려면 문학이 없고서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학을 다 맞든 어쨌든 하나 두 개를 틀리든 문학이 받쳐줘야 등급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 표에 독서랑 문법만 있다고 해서 그럴 게 아니라 얘가 수능의 난이도를 결정하겠지만 얘가 있어야 등급을 맞출 수 있다. 즉 문학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는 거냐면 결국 수능 국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사실 첫 번째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은 독서가 결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수능 때 등급이 나오려면 일단 독서를 잘해야 돼요. 그럼 독서를 잘하려면 딱 2가지잖아요, 사실은. 구구절절 얘기해봤자 결국 독해력이라는 것과 사고력이라는 게 받쳐줘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독해력과 사고력이 고3 때 1년만 가지고 비약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거냐. 물론 1년 안에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아이도 있어요. 대부분은 사실 거의 상승하려고 할 때쯤에 수능장을 가요. 중요한 건 수능 땐 긴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맨날 공부할 때 한 지문 놓고 푸는 것과 시험지 전체에서 그 지문을 만나는 건 아예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당연히 긴장도 하고 조금 급한 상황에서 시간에 쫓기게 되면 결국 독해력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래 수준으로 읽다가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독해력이랑 사고력이라는 것은 1년 만에 쭉 끌어올리기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기도 힘든 건데 수험장이라는 어떤 상황이 제시가 되면 우리가 또 긴장하면서 또 안 되니까 이 독해력과 사고력은 사실 조금 더 월등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본인이 수능까지 계속 국어 공부를 할 거라면 독서는 자기가 독서가 좀 특히 약한 사람들은 고3 때 그냥 급하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고1이나 고2 때부터 서서히 수능 준비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독서가 좀 약한데 고3 1년 만에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건 힘들 수 있다. 그러니까 고1, 2 때부터 독해력을 계속 다져가는 공부를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수능 얘기를 잠깐 한 겁니다. 그 와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독서라는 과목을 봤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독서라는 과목의 교과서는 사실 수능 지문과는 조금 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과서에 실리는 글들은 본질적인 독해력을 키우기 위한 좋은 글들을 실어놓는 것이지 수능에 나올 만한 지문들을 실어놓은 것도 아니고 또 발췌된 것도 아닌 지문들이 실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 생각에는 일단 독서에 관해서는 수능과 교과서의 연관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얘는 따로 차라리 수능 준비로 좀 위주로 하자.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내가 이제 독서는 얘기를 했으니까 문학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능의 변별력은 독서가 결정하겠지만 결국은 문학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으냐면 문학이 받쳐줘야 어쨌든 독서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요즘 상위권들, 특히 이과 상위권들은 그런 애들이 참 많아요. 비문학은 괜찮대요. 근데 문학에서 계속 틀린대요. 문학에서 빵꾸가 난대.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생각을 해본다면 문학을 좀 신경 쓸 필요가 있는데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시험 때 문학은 뭘로 푸나요? 시험 때 문학은 대체로 뭘로 풀 거냐면 아마 제 생각에는 일단 이걸로 풀 거예요. 이 감이라는 걸로 풀겠죠. 근데 감으로 풀다가 감으로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두 개 중에 하나 고민하다가 뭐가 맞을까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꼭 1번 중하고 5번 중에 고민하다 5번 찍으면 답이 1번이고 그래서 틀리면 아 내가 하나 틀렸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여러분 감으로 할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두 개 중에 하나 고민될 때는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행동, 양식 같은 것들을 좀 스스로 훈련하고 연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저는 수업 시간에 사실관계 판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감으로 푸는 게 맞는 거예요, 문학은. 그러니까 감이 만약에 없으면 쉽게 말하면 감이라는 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일일이 하나하나 다 따져서 푼다 그러면 시간 안에 풀 수 있을 수도 없고 어쨌든 문학이라는 건 이 감이라는 게 중요해요. 중요한 건 감으로 안 되면 두 개 중에 하나 고민될 때는 거기서 막 머리에서 짜내서 어떻게 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지문 돌아가서 이렇게 읽고 판단할 거라는 행동 양식을 갖추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감이라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감이라는 건 어떤 선천적인 걸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끔씩 꼭 이런 얘기해요. 국어는 재능의 과목이다. 국어는 선천적으로 어떤 거 중요하다. 근데 이 선천적이라는 말과 재능이란 말은 사실 국어를 원래 잘하는 아이들의 무의식적인 노력을 꽤 무시하는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 책을 좀 많이 읽은 스타일이었는데 이 수능 시험이라는 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고3 때 공부한 걸로 평가하는 것 같겠지만 사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12년 동안의 어떤 공부의 결과물을 측정하는 시험인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지금 국어에 대한 감이 있는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계속 책 많이 읽고 이랬던 아이들일 수 있어요. 그럼 걔네들은 1년 동안 한 게 아니라 사실 12년 동안 공부를 한 어떤 결과물인 거예요. 그걸 단지 우리는 1년 만에 따라잡으려고 국어 공부 열심히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지. 잘 들어보세요. 이 감이라는 게 만약에 선천적이라면 우리나라에서 말 잘하는 연예인들이나 MC들은 전부 다 언어 영역 1등급 받아야 되고 국어 1등급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감은요. 우리가 후천적으로
그냥 우리가 사회 문화적인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문학 작품을 경험하고 영화를 보고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형성된 경험적인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문학적인 경험이 많을수록 얘가 높은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 감이 쌓여서 일단 우리 어느 정도 해결을 할 거고 그 와중에 나머지 것들을 두 개 중에 고민될 때 이 행동양식을 학습하면 되는 건데 이 행동양식은 고3 때 열심히 해도 되고 사실 제 수업 들은 아이들은 제가 이제 농담처럼 맨날 야 이거 아예 너희들 사실관계 판단은 기계처럼 만들어 버릴 거야 그러면서 야 너희들은 기계가 될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는 여러분들이 직접 많이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걸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내신 공부예요. 그러니까 내신이라는 것은 결국 교과서에서 내가 문학작품 중에서 이러이런 걸 하겠다. 예를 들어 시험 범위가 나오면 그걸 열심히 거의 암기하다시피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암기하다시피 공부를 하다 보면 사실 그런 비슷한 작품들이 나오면 우리도 비슷하게 사고를 하게 돼요. 무의식적으로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제 문학사적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6.25 전쟁 같은 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문학성이 있다라고 하는 소설 중에서 특히 6.25 전쟁을 소재로 하는 작품들, 소설들은요. 둘 중 하나예요. 결국 전쟁의 어떤 상처,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포용할 것인가 이런 것으로 기결이 되는 것이지 막 북한에서 먼저 쳐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뭐 이기고 쳐부셔야 된다 이런 내용이 수능에 나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교과서에 실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작품의 경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그 개별 작품을 공부하면서 6.25에 관련된 소설들이 싹 한번 내면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이 쌓여서 감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작가로도 말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요. 그 고2 교과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학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채만식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채만식의 특히 이제 태평천하 같은 작품들은 사실 되게 많이 나오는 작품인데 이 채만식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풍자 작가예요. 그럼 혹시 하나만 여쭤볼게요. 해학의 가장 대표적인 작가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해학. 바로 해학은 김유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해학이라는 사람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굳이 말씀드리면 수능적으로 볼 때 풍자와 해학을 구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풍자가 아니라 해학이라 틀려. 뭐 이런 경우는 없으니까. 그런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풍자는 약간 상대방을 약간 공격적으로 보는 거고 조금 비판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해학은요, 약간 상대방을 우호적으로 보고요, 좀 연민 어린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 달라요. 다만 우리는 구분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분해야 되는 경우라면 보기를 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채만식의 작품도 분명히 문학교과서에선 보게 될 거예요. 김유정의 작품도 보게 될 거예요. 이랬을 때 그걸 경험해 본 사람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작품을 보는 시선 자체가 아예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김유정한테 가장 유명한 작품이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걸 텐데 동백꽃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동백꽃? 스스로 좀 생각 좀 해봐요. 동백꽃. 어떤 작품이냐면 쉽게 말하면 지주의 딸 점순이라는 여자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인공 나가 이제 저는 소장농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점순이가 계속 나를 괴롭혀요. 막 괴롭히는데 막 이거 막 툭툭 괴롭히면서 특히 막 닭 수탉 같은 거 막 얘가 만지고 있으면 막 괜히 괴롭혀서 막 방해하고 이러다가 이제 사실 아마 내용 아시는 분들은 아마 둘이 왜 그러는지 알 거야. 그러니까 점순이가 사실은 이 남자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점순이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야, 니네 집에 이거 없지? 하고 감자를 이렇게 내밀어요. 그럼 감자를 내밀면 그러면 그 앞에 있던 그 남자애가 나가 아, 왜 그래? 귀찮게 하지 마. 나 일하느라 바빠. 그리고 왠지 얘가 날 무시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사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굳이 우리가 이제 보는 시선에서는 점순이는 사실 남자애한테 관심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 이 남자애는 눈치가 더럽게 없어가지고 아유 왜 날 괴롭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결말은 나중에 무슨 갈대밭에서 둘이 뭐 쓰러지고 뭐 이러면서 끝나는데 우리는 분명히 그런 작품을 따뜻한 시선으로 볼 거예요. 둘이 귀엽다. 썸 타고 있구나. 뭐 이러면서 보는 거예요. 이런 걸 해학적이라고 해요. 우리가 따뜻하게 바라보는 거. 이 작품을 우리가 내신 때 공부를 했다 이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이런 설명을 하면 좀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동백꽃이라는 작품을 채만식이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채만식의 동백꽃이에요. 네 집에 이거 없지? 이거 뭐가 될까요? 이건 아마도 주제가 지주의 횡포, 악질 지주의 무슨 뭐 갑질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작가에 따라서 그 똑같은 말인 네 집에 이거 없지가 하나는 아유 둘이 풋풋하게 썸 타는구나가 되는 거고 하나는 야 이거 지주가 갑질하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신 때 채만식을 봤냐 김유정을 봤냐에 따라서 이미 같은 문장을 봐도 읽히는 게 다른 거지. 근데 이게 쌓이다 보면 결론적으로 김유정 작품은 이렇구나 채만식 작품은 되게 이렇구나가 그냥 무의식에 내재화되는 거야. 이런 사람과 아무것도 베이스가 없는 사람은 고3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에서 많이 차이가 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말씀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문학 같은 경우는 결국 교과서에서 배우는 작품들, 특히 엄선된 작품들과 그리고 문학이라는 수능 영역의 연관성이 매우 높으니 물론 고3 때 수능 공부 열심히 하겠지만 그래도 얘는 내신 때 이런 것들을 공부해놔야 당연한 것이 나에게도 비로소 당연해질 것이다. 그래서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독서는 학교 교과서와 수능 영역 사이의 지문 사이에 크게 연관성이 없으니까 고1, 2 때 독서 고3 때 독서 걱정되면 고1, 2 때 미리 수능 준비를 하는 거다. 그런데 문학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내가 어쨌든 간에 내신을 해놔야 그때 형성되는 감이 있고 그걸 바탕으로 수능 때 행동 양식으로 움직이게 될 거니까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문학은 특히 내신을 많이 신경 쓰셔야 돼요. 되셨어요? 일단 내신 얘기니까 일단 뭐 고3 대상이라기보다는 고1, 2니까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상태에서 화작과 문법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내년이죠. 내년 고2부터는 화작과 문법이 이제 선택 과목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화작을 선택할 거냐, 문법을 선택할 거냐는 사실 굳이 뭐 말씀드리면 학습량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확실한 걸 선택할 거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작을 선택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화작이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른 영역도 공부할 게 많고 이것저것 할 게 많은 중하위권 학생들이 보통 화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다만 화작은 시험 장세 풀 때 갑자기 안 익힌다거나 뭐 이런 변수가 좀 있을 수 있어서 문법은 알아놓으면 확실하니까 상위권들이 보통 문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학교 내신 선택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건 화작이냐 문법이냐는 결국 평가원 예시문항을 좀 봐야 돼요. 수능적으로 선택할 때는. 왜냐면 결국 평가원에서 할 수 있는 스탠스가 화작과 문법을 선택하게 하려면 두 과목에 급을 좀 맞춰줘야 되는데 우리 인식에는 아직 문법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첫 번째는 화작을 문법처럼 어렵게 만들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문법을 화작처럼 좀 쉽게 만들거나 두 가지 스탠스가 있는 건데 뭐 전자가 맞다 후자가 맞다는 제가 함부로 장담할 수는 없는 거고 일단 평가원 예시 문항을 좀 보고 결정하는 게 좋겠지만 그럼 뭘 선택할까요? 그냥 내신 때 선택할 때는 본인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표본 집단이 많아야 어쨌든 내신 따위가 유리하니까 우리 학교는 화작이 많다. 그럼 화작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수능을 준비할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간에 나는 좀 문법이 나한테 좀 맞아. 문법 선택하는 건데 어쨌든 내신 선택은 그때 가서 유리한 쪽에 맞게 선택하면 되고 중요한 건 이거지. 결국 수능에 뭐가 이렇게 좀 중요할 거냐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화작은 학교 교과서의 내용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푸는 시험 문제, 수능 문제 사이에 관련성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작 교과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화작 교과서의 이론을 바탕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거긴 해요. 그러니까 관련이 없다가 아니라 다만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보는 것과 화작 문제 푸는 거는 괴리가 좀 있을 거예요. 이건 가르치는 사람들만 연관을 찾는 거지 배우는 사람은 괴리감을 느낄 거예요. 즉 연관이 떨어지니까. 다만 화작 같은 경우는 고1 때 미리 수능 준비할 것도 없어요. 고3 때도 충분하니까 얘는 고3 때 그냥 수능 준비하듯 하면 되지만 문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랑 수능 때 배우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문법을 고3 수능 때 선택할 거다 하면 내신 때 한번 경험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왜? 고3 1년 동안 문법 한다고 했을 때 물론 그거를 숙지하고 그걸로 공부할 수도 충분히 있겠지만 한 번 들어놓고 오는 것과 아예 모르고 시작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시간을 쏟는 양이 달라져요.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독서랑 화작은 교과서와 수능이 크게 연결이 없다. 물론 학교 선생님들이 내신에 들어갈 때 교과서 말고 뭐 다른 부교재라든지 어떤 기출을 쓸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교과서 자체는 일단 수능이랑 크게 연관이 없으니까 독서는 걱정되면 고1 때부터 수능 준비해라. 화작은 고3 때도 늦지 않다. 단 내신에서 중요한 건 문학과 문법인데 어쨌든 만약에 내신 때 문학을 버리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쩌면 고3 때 남들한테 되게 당연한 걸 혼자 어이없게 틀릴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다가 이제 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좀 그어놨는데 뭐 딱히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독서는 최종적으로 독해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거니까 얘는 고1 이때부터 수능. 그 다음에 문학은 고1, 2, 뭐 3에는 당연히 EBS 필요하니까 내신 챙기면서 수능. 여러분들이 화작을 선택할지 문법을 선택할지 모르지만 화작은 그냥 고3 때 수능 준비하면 될 것 같고 수능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법을 내신으로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수능하니까 마찬가지로 고2 때 혹은 고1 때 뭐 내신에서 수능 이런 식으로 전개가 좀 되면 될 것 같고 말씀해 드리셔야 돼요. 어차피 학종을 내가 준비하거나 내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내신을 잘 봐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수능 시각에서 세부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정리할 건 문학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낼게요. 문학은 또 영역이 갈려요. 맞죠? 그래서 굳이 여기다가 좀 적어보면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 이렇게 나뉠 거야. 맞지? 뭐 극문학도 있지만 걔는 잠깐 지켜놓고 얘기할게. 일단 현대시랑 현대소설은 우리가 내신 때 그냥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공통감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막 수능 어쩌고저쩌고 집착하지 말고 사실관계 따지는 건 고3 때 기출 보면서 열심히 할 거니까 일단 고2 때까지는 현대시 나오고 현대소설 나오면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이고 어떤 종류의 작품인지만 내신 때 열심히 공부를 그냥 하면 돼요. 그럼 무의식으로 알아서 생길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자고. 그런데 다른 건 모르겠고 고전시가랑 고전소설은 부탁드릴게요. 특히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요즘 들어서 고전시가를 모르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고3 때. 그러니까 사실 나 때는 라떼 있어 홀스 좀 웃기긴 한데 나 때는 아무래도 어렸을 때 이제 한자 공부하던 문화권이라 그래서 사실 고전시가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봤었는데 요즘 학생들이 고전시가 양이 너무 줄어서 뭐 내 입장에서는 되게 당연히 한 번은 봤지 했던 거 예를 들면 뭐 면왕정가 뭔지 알지? 송순 누군지 알지?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 그래서 고전시가는 반드시 내신도 준비하는 건 당연하지만 얘는 고3 올라가기 전에
필수 작품은 한 번쯤 보고 가시는 게 좋아요. 사실 제가 좀 가능하다면 필수 작품 리스트라도 좀 띄워놓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일단 그래서 제가 현장 설명회 때는 필수 작품 고전시가 정리집을 드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없다라고 하면은 시중에서 고전시가의 모든 것이든 뭐든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런 작품이 있으면 거기에서 가사나 시조 같은 것들은 특히 연시조 같은 것들은 기본적인 건 좀 보고 오셔야 돼요. 고3 전에. 그래야 고3 때 따로 시간 안 낼 수 있어. 그래서 고전 시간은 내신 플러스 필수 작품 공부를 고1 때 좀 미리 해라. 그 다음 고전 소설 같은 경우인데 고전 소설은 특히나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 아들이 많아져서 제가 단어 한 3개만 써볼게요. 아는지 봐봐. 그래도 고전 시간 이제 바라 같은 거 보면 항상 이렇게 바라 나오고 그 앞에 while이라는 말이 나와. 근데 이 앞에 이제 무슨 단어가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딱 3개만 볼게요. 대희, 왈. 대희가 무슨 뜻인지 알겠니? 스스로 생각해봐. 대로하여, 대로. 알겠니? 대경하여. 알겠니? 이게 사실 어떤 학생들한테는 대희나 대로나 대경이 너무 당연하게 아는 말인데 내가 이거 작년에 대치동에서 해봤어. 모르는 단어 체크해오라고. 그래서 대희, 대로, 대경 아는지 확인해봤는데 반 알아, 반. 50% 알고 50%가 모르는 거야. 스스로 본인이 지금 이 단어를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공부해야 돼요. 왜? 봐봐. 대희 크게 기뻐서, 대로 크게 화나서, 대경 크게 놀라서인데 이게 모르면 이 말도 지금 뭔 말인지 모른다는 얘기랑 똑같잖아. 얘가 지금 화나서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고전 시간은 필수 작품은 꼭 봐라. 고전 소설은 내신 때 공부할 때 혹시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얘는 어휘 공부 좀 해라. 혹은 인물관계 파악 공부하는 공부 좀 해라. 라는 걸 수능 시각에서 당부를 좀 드릴게요. 봐. 현대시랑 현대소설은 내신 때 그냥 보는 거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알아서 공통감이 생겨. 고전시가랑 고전소설도 내신 때 공부하는 걸로 공통감이 생겨. 단 중요한 거, 그 외에 고전시가는 필수 작품 공부하고 오면 너무 좋고 고전소설도 단어, 지문 공부할 때마다 모르는 단어 있으면 체크해놓고 형광펜 같은 걸로 체크해놓고 따로 별도로 공부하는 학습을 좀 해달라 이거지. 아, 이러면 고3 때 독해력 좀 올리고 2개 중에 하나 고민할 때 행동양심만 딱 장착하고 들어가면 우리가 수능이 좀 편해지는 거지. 그래서 내신이 중요한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자료에는 내신 국어 당연한 것들이라고 해가지고 좀 적어놨는데 지금 말한 걸 그냥 예쁘게 정리한 거니까 뭐 자료를 올릴 수 있거나 아니면 화면을 좀 올릴 수 있으면 뭐 좀 말씀을 따로 부탁을 좀 드릴 거고 어쨌든 저는 수능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내신을 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수능 때 시간과 정답률이 교환되지 않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내신은 좀 필요하다라는 당위성으로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 어차피 현재 실제 이제 현장 강의에서는 제 이제 다음 하시는 이제 분께서 이제 학교별로 내신을 좀 어떻게 대비해라는 걸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만나시는 분들은 그런 내용까지는 듣기는 힘들 테니까 뭐 어차피 본인의 학교는 또 본인이 또 잘 알 테니까 이 영상으로 뭐만 좀 깨달으면 되냐면 그래 어차피 고3 때 수능은 볼 거지. 그런데 내신을 미리 버리는 건 절대 현명하지 않다. 특히 국어에서는 문학과 문법은 그렇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별로 재밌지도 않고 그냥 와다다다 말을 쏟아내긴 했지만 잘 들으면 얻어갈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방향을 좀 드린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이승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